네, 데일리 라이브 2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애널리스트 리포트로 준비했어요. 시장에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관세, 그 경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지희 선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주제 가지고 이 민지희 선임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눌지 일단은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프닝에서도 이야기를 드렸듯이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역시 관세예요. 관세로 인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그 구간 안에서 어떤 걸 우리 봐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관세와 경기의 줄다리기라는 제목의 월간 보고서를 또 내기도 하셨어요. 네. 그 내용들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뭐 최근만 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자동차세 발효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상호관세도 발표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뭐 전체적으로 인플레 올라가고 그럼 경기는 다운되지 않을까? 그러면 인플레 오르니까 연준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을 것 같고 그럼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일단 시장을 뒤흔들었는데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인플레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실제 이제 관세가 발효되면서 인플레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 이야기로 시작을 좀 해보죠. 네. 우선은 제가 좀 준비한 차트를 보면서 좀 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첫 번째 이제 차트를 보시면 이제 미국의 생산자 물가랑 소비자 물가를 제가 같이 좀 그려봤는데요. 네. 일단은 관세 인상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업들이 특히 이제 수입 관세가 부과됐을 때 미국 내에 수입을 많이 하는 기업들이 얼마나 그 관세 인상분을 소비자 물가에 전가하는지 그게 이제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의 이제 생산자 물가가 보통 소비자 물가하고 보통 동행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아니면은 약간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먼저 선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결국에 관세 인상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생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그것이 이제 소비자 물가에 어느 정도가 전가되는지 그게 바로 이제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관세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차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미국의 그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관세로 인해서 또는 어떤 다른 이슈로 인해서 최근에 가격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나타내는 게 바로 주황색 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바로 올해 2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제로 우리가 가격을 인상했습니다라고 응답한 기업들이 1월 또는 작년 12월 대비해서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기울기가 꽤 가팔라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관세 인상을 좀 우려하는 기업들이 잠재적인 어떤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앞으로 좀 물가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경계심을 좀 시장에 부각시킨 그런 차트 두 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수입 관세가 늘어나게 되면 생산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많아지는 것이고 때문에 이제 이 비용 부담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면서 전반적인 인플레가 올라가는 구조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일단 기업들은 최근에 서베이에서 가격을 좀 올릴 계획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정말 이제 관세 높아지는 만큼 인플레율도 높아질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하는 거라는 얘기인가요? 좀 이런 이제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뭐 두 개의 그래프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사실은 이제 물가에 대한 우려를 좀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는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그 전망 자료를 통해서 이 관세랑 수입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좀 더 자세하게 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코로나 3년 기간 동안 이 기간 동안 각각의 산업별로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나타내는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차트가 좀 복잡하긴 한데요. 쉽게 보시면 이 Y축, 그러니까 세로축의 수입 강도를 저희가 표시를 했습니다. 수입 강도가 뭘 얘기하는 거죠? 수입 강도는 그 업종이 이제 생산을 할 때 얼마나 수입에 의존을 해서 생산을 하는지 이것을 이제 나타내는 그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입 강도는 0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지게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수입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산업은 좀
좀 수입에 많이 의존하는 산업이고 이 수입 강도가 낮으면 좀 미국 내에서 자급하는 비율이 높은 산업이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차트를 보시면 이제 수입 강도가 높은 업종들을 제가 쭉 표시를 했는데요. 뭐 의류, 뭐 컴퓨터, 전자기기 이런 업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업종들에서 물가가 3년 동안 한 10%에서 15% 내외 정도의 이제 상승률을 보였는데 그러네요.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 이 수입 강도가 반드시 높은 업종들이 코로나 기간 중에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많이 비교적 오른 것은 아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네. 저희가 이 부분에 주목하는 이유는 사실 코로나 기간 중에도 이제 18년, 19년도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 관세율이 계속해서 유지가 됐었던 기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결론은 수입에 의존을 해서 관세에 타격을 받는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물가가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결론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다음 차트를 한번 네. 보여주시면 이건 제가 이제 비교를 위해서 2016년부터 19년도 정말로 18년, 19년도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율을 쭉 올렸을 네. 때의 차트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 이제 운송 장비 업종을 한번 봐주세요. 네. 운송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네. 예, 그런 업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당시에 사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산업재, 자동차 부품 이런 것에 다 관세를 그렇죠. 매기게 됐었거든요. 네. 근데 물가가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 그러네요. 당시에. 네. 그래서 물론 이 차트를 보면서 이번에도 뭐 관세가 부과된다라고 해서 물가가 별로 오르지 않을 겁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과거의 사례들을 봤을 때 기업들이 충분히 뭔가 본인의 기업들의 마진을 좀 축소하는 방식이라던가 아니면은 미리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재고를 쌓아두는 방식을 통해서 네. 관세의 타격을 일부 좀 흡수하고 있다. 그런 이제 좀 결론을 도출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이 관세로 인해서 어쨌든 당분간은 인플레이션이나 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지속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실제 인플레이션 지표를 급등시킬 만한 그런 요인으로 아직까지는 판단하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일단 기업들이 관세로 인해서 비용이 늘어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네. 부분인데 그로 인한 부담을 소비자 단으로 전가시키지는 않았다. 생각했던 것만큼 전가를 많이 하진 않았다라는 맞습니다. 이야기를 네.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걸 결국 기업들이 흡수했다는 건데 이거는 또 시간을 지연시켜서 기업들의 실적 악화와 그로 인한 경기 둔화에 대한 걱정으로 다시 또 불거질 수 있을 만한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실은 미국 금리가 좀 많이 빠지고 경기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비 심리가 좀 위축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체크해 보려고 이제 차트를 가지고 왔고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소비자 심리가 좀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에 또 의미하는 바는 기업들이 이런 이제 소비자 수요가 약해지고 있는 거를 반영해서 또 기업의 어떤 추가적인 뭐 가격의 인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디게 나타나거나 아니면 좀 제한될, 우려했던 것보다는 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차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 차트에 미국 1분기 GDP 추정치를 저희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 볼까요? 요거죠. 미국의 지금 이제 1분기 GDP가 4월 말 정도에 이제 발표되는데요. 사실 이 이제 GDP가 전분기 대비 연율로 이제 마이너스가 찍힐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미국채 금리도 하락하고 증시 조정도 좀 많이 심화가 됐죠. 그래서 이 이제 미국의 1분기 GDP를 저희가 좀 분해해 보면 맨 아래 이렇게 쫙 내려와 있는 것이 있는데 이 항목이 바로 순수출입니다. 순수출은 이제 수출에서 수입을 빼가지고 나오는 게 이제 순수출인데 이제 순수출이 이렇게 많이 마이너스가 됐다라는 거는 수입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그런 추정치를 지금 반영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성장률에는 마이너스 요인이 되면서 1분기 GDP 추정치가 지금 현재 오늘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2.8% 정도로 마이너스 폭이 좀 확대된 상황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여기에서 좀 그 고려해서 보실 만한 부분이 지금 여기 그 순수출 항목에 금에 대한 수입이 좀 많이 늘어난 그것이 지금 현재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원래 이제 저희가 미국 상무부에서 GDP를 계산할 때는 금이 사실은 계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면 아마 한 연율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5% 수준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도 여전히 마이너스긴 맞습니다. 하네요. 어쨌든 네. 마이너스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우려하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거의 3%에 네, 가까운 네. 수준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일단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의 경기에 대한 우려가 지금은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 네, 네. 앞에 서두에서 저희가 오늘 주제로 이제 관세와 경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당분간은 이제 관세에 대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남아있을 수 네. 있지만, 지금 현재 시장은 좀 정책의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경기에 대한 우려가 현재 좀 커지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미국채 금리가 좀 낮은 레벨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앞서 보여주신 이제 그 GDP 나우 모델을 통한 GDP 추정치에서 순수출의 마이너스가 많이 찍혔기 때문에 GDP 마이너스 폭이 크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순수출 마이너스가 늘어난 건 뭐 금수입 부분도 있습니다만, 앞서 이제 뭐 기업들이 관세로 인한 부담을 덜기 위해서 미리 좀 수입을 많이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셔서 그 네. 부분도 혹시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사실 그 부분도 이제 미국 기업들이 지금 사실 작년 12월서부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고 나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사실은 이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지수의 그 서베이에서 계속 관세에 대한 우려가 사실 네.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에 아마 연초부터 해서 수입을 계속 기업들이 이제 늘릴 가능성, 이 부분이 사실 먼저 심리 지표에 반영이 됐었고요. 그 이후에 그 미국의 1분기 GDP 수입 규모 추정 그래프가 네.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 네. 이게 지금 원래 이제 미국의 그 수입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한 전분기 대비 연율로 한 5% 내외 정도를 보통 기록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데,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 수입이 좀 기업들이 미리 수입을 네. 좀 늘렸을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지금 좀 반영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GDP 추정치에도 이제 반영이 되고 네. 있고, 이 수입이 좀 미리 늘려진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도 미국 기업들이 관세의 타격을 받기 전에 미리 좀 재고를 축적해 놓고 좀 수입 가격이 올라가기 전에 좀 수입을 많이 해서 네. 그 관세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한 그런 좀 용도로 수입을 좀 늘린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 정리를 하자면, 일단 GDP 마이너스 폭 확대에 대한 부분은 좀 데이터 자체가 약간 어그러졌을 가능성,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계신 거고, 때문에 이만큼의 마이너스 폭은 아닐 네.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러면 지금 실제 현재 미국의 경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각으로 봐야 할지 그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죠. 우선 저희가 이제 경기를 판단할 때 네. 크게 이제 보는 지표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재고의 사이클을 저희가 첫 번째로 네. 보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고용 지표를 보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재고의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재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의 이제 보통 재고는 이제 신규 주문과 네. 이제 재고를 같이 보게 되는데, 신규 주문 또는 신규 수요에 대한 지표는 약간 좀 부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추적을 해봤을 때는 재고의 부담이 그렇게 높아진 상황은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재고 부담이 많이 높아졌을 경우에는 물가도 굉장히 좀 디플레이션 국면으로 가거나, 아니면 수요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다거나, 이렇게 이제 저희가 판단을 하는데, 지금 현재 뭐 판매 대비해서 재고의 비율이나, 그러니까 재고의 회전율이죠. 거나 아니면 실제로 정말 기업들이 재고의 부담이 많다라고 느끼는가, 전혀 그런 국면은 아니라고 그래요.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재고의 지표로 봤을 때 미국의 경기는 뭐 지금 아주 급격하게 또는 심각하게 침체를 우려할 만한 단계는 아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로 이제 고용 지표를 네, 네. 보는데, 이번 주에 이제 발표가 되는데, 미국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약간은 좀 둔화되는 흐름 예상이 되고, 네. 계속해서 좀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는 경기 둔화 사이클을 좀 반영해 갈 가능성이 높겠지만, 현재 이제 저희가 미국의 뭐 구인율,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기업들이 사람을 채용하려고 하는가, 네. 그리고 이제 이 노동을 그러니까 실제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 그 노동자들 네. 대비해서 기업들 사람을 구하는 기업들이 얼마나 맞습니다. 많은가. 네. 그것을 저희가 봤을 때 아직까지는 구인에 대한 수요가 좀
더 초과적으로 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고용 시장이 아주 급격하게 나빠질 가능성은 네. 일단 제한적이라고 본다면 음. 이 두 개의 지표가 네. 과거의 경기 침체하고는 약간은 좀 거리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1분기 GDP는 저희도 마이너스 성장을 네.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그 이후에는 좀 정책에 대한 윤곽이 일단 나왔으니까 그 이후에는 좀 경기가 지금보다는 좀 1분기보다는 서서히 좀 괜찮아지는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사실 시장이 이 관세와 인플레에 대한 걱정을 반영하면서 크게 하락을 했던 건 경기가 침체로 가고 그리고 인플레까지 급등하게 되면 연준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부분에 대한 공포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 지금 이야기하신 부분은 일단은 기업들이 전가할 수 있는 비용의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인플레 상승률이 아주 높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입장이신 거고, 경기 역시 다소 슬로우 다운 되기는 하나 그 폭이 시장이 예상하는 것만큼 큰 폭은 아닐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연준도 뭔가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속도 조절을 위해서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연준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좀 많이 하락을 그렇죠. 하고 좀 최근에 이제 미국채 2년물 금리도 지금 한 3.6에서 3.7%까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좀 확인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올해에 추가적으로 연준이 3번에서 4번 정도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고 이제 프라이싱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네.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에 최근에 이제 얼마나 경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는지 시장에서 그거를 좀 반영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연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시장하고는 약간의 좀 괴리가 있는 네.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3월 FOMC에서나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을 보면 사실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보수적인 그런 입장을 맞아요. 좀 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연준에서는 어쨌든 물가 안정이 중요한 또 그 핵심 그렇죠. 이슈인데 네. 지금 현재 물가에 대한 기대 심리가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이제 연준 위원들은 좀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는 건 알겠지만 물가도 좀 우려스럽다라는 네, 네. 관점에서 봤을 때 뭔가 연준이 적극적으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당분간은 좀 주기 어렵다는 생각을 저희는 갖고 있고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지금 뭐 4%, 좀 오늘 좀 아시아장에서는 뭐 3.9%까지도 네, 네. 내려가고 했는데 뭐 이런 점을 봤을 때 10년물 금리가 이제 당분간은 약간의 좀 하방 압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제 지금 위험 자산에 대한 좀 회피 그렇죠. 심리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전자산인 미국채에 조금 더 쏠리는 현상이 당분간 좀 있을 것으로는 보여지지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또 관세율이 또 협상이 네, 될 수도 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 지표가 나오고 나서는 좀 완만하게 물가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약간은 위험 자산이 좀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금리는 당분간 좀 하방 압력을 받고 그 이후에 서서히 이제 관세 협상의 진정 가능성을 좀 보면서 좀 반등할 가능성을 2분기에 좀 보고 있습니다. 2분기 중에는 뭔가 좀 바닥을 잡는 흐름이 나오지 맞습니다.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계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민지 선임연구위원 모시고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슈이죠. 관세가 실제 경기와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투자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 봐야 할지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애널리스트 리포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데일리 라이브 2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